네, 전일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또 꾸려나가야 할지 이 얘기 먼저 듣고 특징주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이죠.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,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베즈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지난 주말에 이제 드디어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 대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동안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 기대감이 시장에 좀 선반영이 되기는 했는데 확정과 함께 이제 국내 증시 방향성을 또 어떻게 보고 재정비를 해야 될까요, 대표님? 네, 그냥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좀 네. 반영이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관점들, 물론 코로나19 사태 여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좀 성질을 부리고 계시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뭐 시장에서 이 정도는 할 것이다. 뭐 그보다 더 악화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일단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의 이제 당선자죠. 네,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정권을 꾸려가면서 할 수 있는 얘기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거기에 맞춰서 시장 흐름들이 좀 더 강화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네.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주 미국 시장의 마감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달러화는 약세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. 그런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흐름들도 계속 그쪽에 무게를 두는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발목을 잡을 만한 어떤 위험 요인이나 리스크 요인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시장이 계속 가는 길을 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내년 3월 달까지 이제 공매도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또 제한 조치가 해제되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정도 부분까지는 추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발목을 잡는 상황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염 차장님께서는 또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? 일단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이제 큰 악재가 좀 없어진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대선이라든가 또 양도차익과세와 관련한 이제 세금 이슈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큰 악재였는데 이 자체가 지금 일단 해소가 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어서 증시에 이제 참가하는 그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. 뭐 물론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2,300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 오히려 주식을 사고 2,400 넘어가니까 그냥 매도하는 흐름들을 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좀 달라진 건 이제 외국인 투자들인 것 같아요.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뭐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네.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지난주에만 거의 한 2조 원 가까이 코스피를 순매수를 했더라고요. 거의 올해 들어서 뭐 거의 가장 좀 많은 수치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이제 기조적으로 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외국인들이 좀 꾸준하게 더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뭐 증시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가능성도 좀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좀 잘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주는 또 옵션 만기가 좀 있잖아요. 그래서 항상 이제 옵션 만기 되면 또 외국인들의 이 선물과 이 옵션과 연계된 이제 플레이들을 하기 때문에 증시가 항상 이렇게 좀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되는데 과연 이번 주도 그런 좀 그 흐름들이 나올지, 그러니까 위를 좀 막아놓고 외국인들이 또 아래도 좀 지지를 시키는 약간 좀 박스권 플레이를 할지 그 부분도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증시가 저는 뭐 결국엔 위쪽을 좀 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는데 네. 그 시기가 이번 주가 될지 아니면 좀 만기 이후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건 좀 한번 주 초반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어찌됐건 종목 장세는 계속 펼쳐지겠죠. 지금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종목 찾기에 좀 계속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전체적인 이제 시장을 좀 그려봤으니까 이제 업종과 섹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미 뭐 2차 전지, 뭐 그린뉴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먼저 반응하기는 했는데 이제 뭐 또 당선이 확정이 된 만큼 네.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또 어떤 업종과 섹터 위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? 차익 실현 나오면 또 사야죠. 예, 될 만한 종목들은 사야죠. 네. 네, 지금 같은 때는 여전히 기회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되 일단 가장 먼저는 IT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변화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뭐 한국 주식에 뭐 세세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주겠죠. 맞아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네. 이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
또 이제 친환경 관련된 쪽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전기차 2차 전지가 가장 그래도 가시화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가 아닐까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최근에 또 제일 세게 가는 건가요? 네,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산 종목은 딱 두 가지입니다. 삼성전자, LG화학입니다. 네. 그게 의미하는 바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직 뭐 가시화는 안 됐는데 아마 지난 민주당 정권의 여파를 그대로 또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오바마 헬스케어죠. 그렇게 되면은 바이오 관련주들도 다시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는 이만큼 많죠, 종목들이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하나의 어떤 뭐 임상 실험 통과됐다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들 말고요. 실체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확인되면은 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는 계속 강조드렸듯이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 쪽은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반도체와 전기차 또 일부 실체가 있는 바이오 쪽 그리고 인프라 쪽 얘기를 해주셨고 차장님은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? 저는 일단 가장 뭐 탑픽은 좀 항상 그 반도체로 좀 보고 있고요. 반도체 업종이 지금 내년도 상당히 또 그 삼성전자에서도 좀 분명히 언급한 대로 낸드라든가 이런 쪽에 좀 투자도 좀 많이 할 것 같고 특히 파운드리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그 밸류 체인이 상당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이제 디램가격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에 좀 반등할 것 같은데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여 버리거든요. 한 3개월 정도.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반도체 업종은 꼭 포트에 한 종목이라도 담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외에 2차 전지 역시 그 금요일 날 뭐 LG화학이라든가 뭐 삼성 SDI 같은 이제 기업들이 좀 불을 뿜고 있는데 이게 꼭 비단 국내 기업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이 주가가 좀 굉장히 뜨겁거든요. 또 거기에 뭐 중국의 니오라든가 미국의 테슬라 같은 이제 전기차 판매 회사까지 주가 좀 상당히 좋습니다. 거기다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또 혜택들이 트럼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걸로 네.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2차 전지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. 거기에 금융주도 연말 이제 배당도 좀 상당히 많이 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좀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금리,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정권을 잡았을 때 보통 이제 금리가 좀 오르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주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뭐 가치주도 뭐 일정 부분은 좀 같이 따라가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주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바이든 후보의 최대 이제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뭐 내년도에는 당연히 좋을 텐데 올해 이미 그거를 너무나 선반영을 했거든요. 그래서 네. 저는 좀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친환경 섹터에서는 일단 2차 전지는 좋게 보는데 뭐 태양광 풍력 쪽은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뭐 바이든 수혜 업종과 종목을 이미 뭐 워낙 얘기를 그 전부터 많이 했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잘 알고 계실 텐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매일매일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캐치업하면서 또 다양한 얘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정 소식이 이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두 분과 먼저 풀어봤고요. 지난주 금요일에 또 시장에서 핫했었던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 출판사가 있습니다. 이제 삼성출판사가 2대 주주로 있는 스마트 스터디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이슈가 또 지난주에 화두가 됐었는데 이게 좀 어떤 모멘텀으로 봐야 될까요, 대표님? 네, 베이비 네. 샤크죠? 네. 유학의 BTS입니다. 네, 그런 쪽으로 뜨겁다 보니까 일단 뭐 이제 유튜브에서도 뭐 1위 자리를 그대로 네. 또 넘겨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뜨겁죠. 그래서 이번에 뉴스에서는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으로 직상장한다. 네.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모습인데 어제 그날 또 오후 가니까 또 회사 측에서는 그럴 계획이 일단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죠.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도 좀 빠르게 나왔던 네. 부분들인데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래도 회사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간에 IPO는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 IPO라고 하는 그 IPO 단계를 준비하면서 나왔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
스마트 스터디가 한 9천억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. 네, 뭐 그렇게 회사 밸류가 뭐 그렇다면서요? 네, 그렇게 밸류 거의 뭐 1조 가까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물론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정도 가치를 받았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 지분이 약 한 23%가 조금 못되게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대로 어떤 지분을 계산하게 되면 한 2,400억 정도 가져가는 꼴인데요. 2,400억이면 딱 지금 현재 삼성 출판사의 시총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가치를 부과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삼성출판사가 그 가치 빼고 나머지는 제대로 된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덜하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심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가격대에서 플러스 알파가 더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차익 매물성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좀 길게 주봉상을 보게 되면 항상 27,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저항이 좀 컸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욕심을 버리시고 한번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슈는 이슈고 일단 뭐 삼성 출판사의 주가가 여기서 더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다음은 이제 TA 항공을 필두로 인해서 뭐 항공주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. TA 항공 이제 일본 노선 운항을 재개했다라는 재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. 하지만 뭐 아직 전 세계가 코로나19 국면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TA 항공 지난주 금요일에 7%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뭐 반등의 여지가 좀 생기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? 차장님 어때요?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그렇고 뭐 전 세계가 지금 사실 여행이 좀 쉽지 않은데 네. 근데 일본은 이제 운항을 좀 재개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. 이게 뭐 TA 항공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, 뭐 진에어, 대한항공까지 이제 일본 노선을 다시 한번 좀 재개한다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서 항공주들한테 좀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는 그런 뉴스는 되겠죠. 그래서 TA 항공 이제 주 1회 일본 운항을 재개하는데 뭐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얼마나 뭐 수익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직까지는 예전에 네. 이제 한참 뭐 좋았던 시절과 좀 비교해 보면 좀 이번에 운항 재개는 아직도 좀 미미한 수준밖에 안 되고 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가기가 아직은 좀 쉽지 않죠. 또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그 2주간 또 격리를 당해야 되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달을 그냥 버려야 됩니다. 그래서 여행 자체는 사실상 저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좀 상당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그냥 상징적인 의미지,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셔야지 이거 가지고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아직은 좀 너무 성급한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번 3분기 실적 뭐 발표 이번 주에 할 것 같은데 이번 그 3분기도 대규모 적자가 좀 불가피합니다. 2분기에도 한 485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3분기도 영업 적자가 무려 352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. 다만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확증에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버틸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전에 빨리 좀 백신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여행 업종도 좀 살아나고 글로벌 경기도 좀 살아날 텐데 과연 이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한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네. 그때까지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지 그 흐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주당 순자산 가치가 한 2,200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 크게 올라갈 만한 여력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항공주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본 노선 운항 재개 소식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큰 기대를 걸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크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전체적인 이제 시장 흐름과 특징주 저희가 만나봤고요. 마지막 이 순서죠. 관심주 들어볼 시간인데 오늘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인가요? 네, 잘 못 들어보셨을 만한 회사인데 네.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한 종목 말씀드리게 되면 DYPNF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정말 생소한 종목이 맞긴 하네요. 네, 예전에 한번 매매했다가 여전히 또 추세가 강하다 싶어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. 네. 일단 분체 이송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면 좀 멍하시죠. 네. 예, 뭔 소리인지 모르시길 이런 상황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큰 자루 안에 원재료가 담겨 있으면 거기서 관을 통해서 각각 필요한 쪽으로 다 자동적으로 알아서
보내는 시스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변화를 보게 되면 국내 1위를 가지고 있고요. 네.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정유화학 대표적인 회사들과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석유화학 업황들 좋은 모습들과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인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번에 또 2차 전지 쪽으로도 성과가 나고 있죠.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 어느 정도 또 어떤 이송걸 설비 공사를 수주하면서 이쪽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도 이후부터 계속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수익성도 같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보게 되면 PR 7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더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한번 주가가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아서 강하게 상승한 뒤로 최근 들어서는 약간 거래도 줄면서 기간 조정 쪽의 패턴을 보이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 레벨업은 충분히 더 나올 시점이 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목표가 21,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5,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목표 주가 21,000원으로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봤고요.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염승환 사장 그리고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